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일어나서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학교를 먼저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예. 여기 연구부장 선생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꼭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참 고등학생으로서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드라마에서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책도 옆에 탁 끼고 맞아요. 가고 그럼 수업 들으러 저 동으로 가고 그럼 부러운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수준별 이동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쪽 반에 가야 되고 여학생들은 더 싫어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어떨 것 같아요? 네, 체육 같은 걸 하고 오면은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땀도 났으니까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체육 다음 시간에 바로 이동 수업이다 하면은 옷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땀도 나서 찝찝한데 또 걷다 또 뛰기까지 하니까 몇몇 학생은 수업에 늦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텀이 길 때는 괜찮지만 바로 붙어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좀 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있군요. 왜냐면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은 그 조그만 책상이지만 그 안에 나만의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생이 왔다가 그냥 앉았다 가는 것만 해도 조금 예민한 맞아요. 시기니까. 내 물건에 손댄 네. 것 같고. 우리 무슨 학생은요? 저도 이제 이동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별론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막 이동 수업을 권장하는 것도 이제 막 선진국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제 교수님들이 가만히 계시고 이제 학생들이 이동하는 체제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자꾸 이동 수업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수업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도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동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학생들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면 저희 50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분위기 잡고 하면 뭐 한 40분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 이제 대부분이 좀 이동하는데 어려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최승수 선생님, 요즘에 최근에 이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학교에서 많이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그 선진형 교과교실제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차원의 교과교실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동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도 엄연하게 그 수업과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좀 보장이 돼야 될 시간인데 학생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2층에서 4층으로 뭐 2층에서 5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 간에 그 친밀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은 다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반면 이제 교과교실제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학교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수학교실은 이제 3면이 다 칠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수학을 할 때 학생들이 모두가 동시에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다음에 국어과 교실은 이제 발표와 토론과 연극이 가능한 이런 식의 수업 교실을 이제 만들어서 특성화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모든 과목이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교실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의 수업들 그런 것이 좀 전문화되는 교과 교실제가 지금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정 선생님요? 저는 조금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교과 교실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영어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정말 그거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교무실이 저희 학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1층 끝이고 영어 전용 교실 5층 이쪽 끝이거든요. 끝과 끝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늦게 오지 말아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이제 계단으로 막 이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뭐 이동하고 그러니까는 늦게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제 수업 시간이 다음 시간이면 매점 가는 걸 포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수업을 이제 정리하고 너 왜 늦게 왔니? 빨리 앉아. 출석 체크하고 뭐하고 하면은 진짜 아까 이무성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수업이 이제 진행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이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쉬는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교과교실제는 충분히 장점이 많거든요. 영어 교과실에는 이제 전자칠판이 있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모둠 수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책상이 이렇게 모여서
근데 제가 이제 시간표가 바뀌게 돼서 그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교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아이들의 참여 수업을 유도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한쪽으로 저만 쳐다보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 소극적 참여로 얘기하는 거 이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식의 이런 식의 수업이 이제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한 수업은 좀 불가능해서 저는 이제 교과 교실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동이 좀 불편함은 있지만. 네, 거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네. 비슷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오래된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복도가 좀 좁고 로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그런 공간이 좀 있어서 사물함이 복도에 있거나 어디 로비에 있거나 해서 중간중간에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일단 그런 시설 자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좀 더 편익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준별 이동 수업 얘기를 하다가 그 이동 자체의 포인트를 둬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과연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이 그 취지에 맞게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가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수준별 이동 수업이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래는 어쩌면 핵심 역량 위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와 선정, 흔히 이제 대세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커다랗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도구와 기술을 잘 활용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느냐, 그다음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질적인 집단과 함께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그런 핵심 역량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어나가거나 혹은 사회 정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 더 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초점이 맞춰진다면 미래 핵심 역량,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과 함께 견주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른 분야로 아까 많이 나왔던 그런 그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협력학습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수업이 오히려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항상 그 어떤 토론과 토의가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참 않은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적으로 딱 냉정하게 줄 세우고 딱딱 끊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개개인의 그 학생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맞춤별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이니까 학생이 제일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희는 먼저 자기가 못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방학 시간에는 되게 시간도 널널하고 진도에 대한 압박감도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만 개설된다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직접 탐방도 해보고 직접 실험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도시로 나가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면서 이게 도시의 구조구나, 이게 특성이구나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며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개개인의 맞춤 수업이라는 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영어 전용 수업을 하면서 제 2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중점을 두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적극 아이들을 모두 참여를 시키자.
자는 학생 없이 모두 참여를 시키자 요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멘토 멘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1대1 맞춤이 안 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그룹 안에 각 아이들한테 정말 역할을 정말 1대1로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이 그룹 안에서 A 학생이라고 치면 A 학생은 근데 거의 사실 그룹 안에서 과업을 할 때 그 학생이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그 시간 안에는. 근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 그 그룹 안에서 뭔가 과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중하위권 아이들한테 너는 오늘의 라이터, 그 다음에 너는 오늘의 스피커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딱 정해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자거나 할 수가 없죠. 자기 조가 과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참여를 하는 수업으로 제가 좀 이끌었었고, 멘토 멘티는 이제 스피킹 수업에서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해줘서 아이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을 해줘서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험 당일날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멘티의 학생이 만점을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점이라고 그 점수를 발표를 한 순간 더 좋아하는 학생은 멘토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끼리 정말로 내가 너보다 성적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거야, 이런 경쟁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가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친구가 잘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은 친구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각오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두 부분은 개개인 맞춤이 1대1로 이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떤 대안을 찾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마디씩 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 김세영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선생님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분들과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승 학생도. 이제 수준별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느냐고,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느냐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승직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반성도 하고 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수업이 협력, 참여, 소통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최현정 선생님요? 저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지만 어떤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하나 생겨났을 때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것이 생겨났으면 이게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좋은 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좀 보완해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모든 어떤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교육을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모두가 노력해서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제도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제조업에 맞는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요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양화, 다변화의 세상입니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잠재력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쭉 줄을 세우는 그런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공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